째깍째깍 시간이 갑니다. 조금 있으면 한 살이라는 무서운 것을 또 먹어치워야 합니다. 그 한 살이 우리 뱃속에서 잘 소화가 될지 체에서 1년 내내 울렁울렁거리게 만들지는 사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온갖 잡생각이 하루 종일 걸음걸이 하나하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 하기 싫어. 그냥 산에나 들어가서 살까? 아니야. 이러다가는 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신 차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만하면 뭐 나쁘지 않잖아. 자신을 채찍질도 해보고 어느 날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릴까? 궁리도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나마 괜찮은 인생이라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주변에 좋은 사람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꿈꾸는 나의 인생 청사진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 도대체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나 좀 성공했어 하는 사람들은 나와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공이란 열쇠를 손에 준 걸까요? 팀 페리스에 져서 타이탄의 도구들, 1만 시간의 법칙을 깬 거인들의 61가지 전략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만의 공통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 페리스는 팀 페리스쇼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200명이 넘는 성공한 부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성공 전략과 습관,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비즈니스 분야 1위의 1억 뷰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난 타이탄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를 손에 넣은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탄들의 공통점.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스 멍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얼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인용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거의 모든 타이탄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로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저자 팀 페리스는 말합니다. 첫 번째, 성공은 잘 될 거라는 믿음과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상상도 못한 목표를 빠르고 흥미롭게 이루어낸 사람들을 찾아서 배워라. 두 번째,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모두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가고 있으니 위안을 삼고 나아가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아침 일기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와이퍼입니다. 아니, 뭔 시답잖게 결국은 일기 쓰라는 거였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조용히 일기를 정성스레 써보고 얘기하세요. 어린 시절 학교 숙제로 매일 일기를 써서 내던 시절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10명 중 3명이 일기를 쓴다 해도 대부분 밤에 일기를 씁니다. 밤에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 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한 하루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니 오늘은 난 여전히 별로였군 으로 하루를 끝맺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기를 쓰게 되면 하루를 시작하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길 바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길 희망하며 감사함으로 채워진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아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숨 몇 번 고른 후에 일기를 적어보세요.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오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들, 오늘의 다짐 등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봅시다. 특히 감사의 일기는 4가지 영역에 대해 골고루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의례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와 같은 것들만 매일 반복할 테니까요.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들, 가까이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예를 들어 보슬보슬 내리는 빗소리, 달콤한 초콜릿과 같이 문득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타이탄들이 아침에 일기를 쓰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가지,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 안절부절 정신없는 자신의 생각과 정신들을 종이 위에 붙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라고 합니다. 단순히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과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역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젠 끝났군.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데. 라며 좌절과 자포자기, 불안, 초조로 가득 찬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프로젝트가 취소됐어? 좋아.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겠군. 초고속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좋아. 계속 단순하게 나가면 되겠네. 승진을 못했다고? 좋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시간이 생겼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좋아.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력서를 업그레이드하면 될 거야. 상황이 나빠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좌절도 하지 마시고요. 그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 라고 말하세요. 좋아 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아 라고 외치며 문제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점과 실패의 장애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니 아직 숨쉬고 있다면 일어나 먼지를 털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 뛰세요.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좋아, 잘할 수 있어 라며 화이팅 넘치는 의욕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미래를 궁금해했어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불편한 현실들이 해결된 후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고 후회하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 5년 후에 나는 자유로울까? 라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다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의 전환점을 맞이할 계기가 여러 차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 그까이 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라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저는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저주저 망설이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까지의 방황과 망설임이 앞으로의 길의 자양분이 될 거니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